조금 전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도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라는 표현을 정책실장이 썼는데 앞서 뭐 그 펀드의 수익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뭐 펀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금 협상 결과를 보면 관세 15%는 확정적인데 네네.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러프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대미 투자 이건 이제 펀드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본이 5,500억 달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보다 한 GDP가 한 2.5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반절 이하로 가야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선에서 아마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3,500달러 중에서 1,500달러가 조선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본의 5,500달러하고 우리하고 이제 단순 비교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과연 펀드를 운영해서 어떤 섹터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이건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아직 합의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기간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세한 걸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 한화와 현대가 뭐 예를 들어 1,500억 불 펀드 자금을 조성을 해서 미국에 투자를 해요. 네. 그러면 이 투자금을 어디에 투자할 건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협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직 그런 게 뭐 상세하게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성과 이것만 잘하는데 지금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3,500불 투자하면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걸 계속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이익의 90%를 가져간다. 네. 그리고 투자한 쪽에서 10% 가져간다 이 얘기해요. 근데 저희가 볼 땐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누구죠? 김용범 실장이 얘기한 거 보면 이건 리테인의 개념이다. 리테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익을 우리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유보를 한다는 건데 그럼 이익을 유보한다는 것은 이제 재투자의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랄지 뭐 10%를 한국에 가져온다랄지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명백하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다 마찬가지죠. 뭐 6천억 달러, 5,500달러인데 이거 어느 섹터에 투자할 것인지 그다음에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단지 몇 억 투자하느냐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익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것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광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아마 뭐 지금 제가 볼 때 이번 관세 협상이 아주 잘했다기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약간 우려할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아까 우리 안 의원님께서 자동차 관세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미국과 FTA가 체결돼 있고 일본은 체결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동차가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1위입니다. 비중이 뭐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까지 2.5% 싼 가격으로 사실은 수출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12.5%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됐다. 그래서 15에서 2.5를 뺀 12.5를 우리가 밀었군요. 그렇죠. 12.5를 하면 사실은 관세 협상 되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FTA 국면이랑 똑같은 가격이라. 그렇죠. 이제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 도요타에 비해서 그렇죠. 현대차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은요. 그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는 옵션 있잖아요. 그거 빼야 돼요. 그 옵션 빼야 돼. 옵션 쓱 하나 빼야 돼.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남아 있는 게 예. 우리나라 수출품의 1위가 자동차고 네. 2위가 반도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반도체는 또 의약품하고 남겨놓았단 말이야. LED 헤드램프 하나 빼야 돼요.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이제 반도체와 의약품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이걸 협상하자고 하면서 또 대미 투자 얼마 할 거냐. 아, 반도체 협상이 남아있군요. 아니 뭐 25% 관세 뭐 하겠다. 물론 네. 오늘 뭐 단서 자체가 뭐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 불리하지 않게 갈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트럼프 맘인 거예요. 그렇군요. 아, 최고의 전문가들과는 함께 상세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성치훈 부의장님, 사실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보다 손해를 보는군요. 특히 이제 일본과의 어떤 상대적인 규모를 봤을 때는 사실은 2.5%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더 있었는데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 기아차가 이제는 일본과 동등해졌다는 거죠. 물론 이 우리나라 어떤 현대 기아 자동차의 어떤 산업 수준이랄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의 경쟁력이 도요타와 지금 굉장히 대등하거나 능가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까지 우리가 받아왔던 어떤 2.5%의 어드밴티지, 메리트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차키 2개 주는 거 하나만 주면 안 돼요? 뭐 하나 빼야지 우리도. 그 차이예요, 사실. LED를 살짝 할로겐으로 바꾸든가 그래서 사실 차키를 하나만 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썬루프 빼든가. 자동차 관세를 12.5%를 목표로 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발표를 할 때도 그거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아쉬운 부분이 나니까 왜냐하면 협상이란 것은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상 파트너가 있고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게 있고 우리들이 원하는 걸 다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일단 기본적인 큰 그림에서는 일단 25%를 15%로 뭐 일본이나 EU 수준에 맞춰서 내리는 것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도 여전히 미국과 이견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네네. 그 쌀 시장 개발과 그 쇠고기 시장 개방 추가 개방하지 않도록 한 것들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취약한 부분들을 막아낸 것 그런 성과가 있으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내줄 건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자동차 관세를 12.5%로 관철시키지 못한 건 안 싶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경쟁력이 충분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15% 관세에서도 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추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 뭐 그 현차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좀 핸디캡들을 극복해 나갈 준비들이 저는 충분히 준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일단 관세 협상이 이렇게 타결이 됐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꼭 전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관세 협상 타결되기 전에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 정상회담 일정과 이 관세 협상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속해서 그 보수 진영 야당에서는 뭔가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의 뭔가 중국과 관련된 이 불명확한 입장 표명 때문에 뭔가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이 비즈니스맨 트럼프의 그 관세 협상 전략이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오늘 트럼프의 메시지에 보면 당선 축하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좀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상회담 일정도 최대한 늦추고 뭔가 당선 축하 인사도 일부러 내지 않고 했던 것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정부의 중국과 관련된 입장 그것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협상 전략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그 무리한 공세에 대해서 지금 선을 넘은 공세였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차키는 몇 개 줘야 된다는 질문 물어본 게 이거잖아요. 아쉽죠. 아쉽는데 일단 저는 근데 우리가 그 한미 FTA를 할 때와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한국 자동차 경쟁력 매우 올라갔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가격 경쟁력, 과거처럼 우리가 단순히 그 저렴한 비용으로만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현대자동차도 기아자동차도 충분히 이 제품의 이 질로서 승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미묘한 차 있거든요. 소비자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예. 시트 같은 경우가 요즘 인조 가죽이 좋아져서 가죽보다 살짝 그 레자라고 하죠. 그거를 좀 섞어서 2.5% 정도 우리가 생산 비용을 빼는 방법도 농담입니다.